이어서 아주 쉬운 글자. 여러분 지금은 한문의 한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십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한 일본어 한자를 공부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거 발월자하고 개견자를 공부를 하는데 어휘들이 많으니까 이 글자가 표제어가 너무 쉽다고 이렇게 뭔가 방심하거나 무시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익혀서 이 정도만 여기 나오는 오인들만 익혀도 충분한 최고 실력의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볼까요? 첫 번째, 월부터 가봅시다. 월은 이렇게 생겼죠? 하나, 둘, 셋, 넷, 4획 정도 쓰면 됩니다. 뭐 쓰기는 별게 아닙니다. 다 아시죠? 달입니다. 달. 문입니다. 문.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글자 자음 같은 경우는 이게 부수로 쓰이기 때문에 제 부수 강의했을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동영상 찾아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소리를 알아야 되겠다. 월자에. 근데 이 녀석도 소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 게츠, 게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츠, 가츠. 1개월 할 때 이치가츠. 야, 1월 할 때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몇 개월 할 때 난카게츠 라는 말 쓰기도 합니다. 이거 예문이 나오니까 예문 보도록 하고 그리고 소리는 게츠, 가츠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뜻이 있죠. 달이란 뜻이 있잖아요. 일본어 달은 체키, 체키라고 합니다. 열심히 외우면 되겠고 간단하죠? 그 밑에 거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교육용 1학년 교학생, 수학생, 초등학생 1학년에 배우는 할당 한자입니다. 뜻은 달이고 소리는 월이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쓸 때 글자의 쓰임이란 거 여러분들 쓰다 보면 각자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개발세발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게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게 초소입니다. 이렇게 된 게 초소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달월자고 그 다음에 일본은 게츠, 가츠는 두 가지 소리가 있고 뜻은 즉히 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보시면 다 이제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특별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달 모양입니다. 여러분 달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달 모양을 따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달 월자지만 이게 또 어떤 식이 있냐면 고기 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글자 속에 들어가서 한자를 한 글자를 구성했을 때 왜 달월자가 여기 들어있지? 라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정말로. 근데 거기에 나올 때는 여러분 회 알죠? 맨 좌변에 달월자 있고 오른쪽에 맞는 회자를 씁니다. 그게 우리 먹는 회 사심인데 근데 그 왼쪽에 있는 달은 한자는 달월자인데 왜 여기 이 회 생선회를 나타내는 회자에 쓰였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게 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고기 덩어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들을 빨리빨리 봅시다. 뜻도 해석은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많고 하니까 첫 번째 거月간 월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책을 낸다는 뜻인 거죠. 이게月간입니다. 일본 유명한月刊겐다 월간 현대라는 잡지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잡지가 망하는 시대에 아직도 일본은 살아있습니다.月간 월간 달마다 간행한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주간, 일간 다 아시죠? 주마다 한 번, 날에 한 번. 그 다음에月간. 이거는 올해 한 번에 앞에 거는 간행을 하는 거고 한국말 똑같지만 한 달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월간 우리 야구 같은 거 할 때 월간 MVP라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한 달 사이, 그 달 사이를月間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꼭 고쳐야 되는 거 월경인데 한 달을 지나는 거잖아요. 지나야지 경자니까. 그거를 객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뭐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저도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 월광, 달빛, 빛광자니까 겟고, 겟고 풀어서 스키노 히카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겟고라고 그다음 월급이 있습니다. 자, 한 달마다 급 주는 거, 급여, 급료, 공급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겟기, 겟기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월령이 있습니다. 이건 갑자기 누에가 생각나는데 한 달마다 이렇게 점점 커가는 그 모습을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월령이라고 하는데 영자 뭐예요? 나이란 뜻이는 거니까. 개찌레, 개찌레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월령. 네, 원래 회의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회의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죠. 예인데, 이그젠플인데 개찌레로 하시면 됩니다. 개찌레, 원래 회의, 개찌레 카이기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월부, 우리는 월부라고 안 하지 할부라고 하죠 지금은요. 근데 일본은 한 달에 한 번씩 묻자인데 붙자인데 그건 부과하다, 내한다,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겟부, 겟부라고 읽습니다. 월부란 말도 있고 그리고 월수가 얼마냐 할 때 한 달마다 수 거두는 거잖아요. 자기가 버는 거 그게 월수라고 하잖아요. 월 수입 스키즈키노収入 달의 수입 정도 느낌입니다. 게슈, 게슈 정도 발음하시면 되고 근데 월식이 있습니다. 월식인데 게쇼크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한 달마다 먹는 거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주고 음식을 먹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월식하면 뭐예요? 달을 태양이 달을 집어먹는 거야? 달이 태양을 집어먹는 거야? 그걸 월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에 입구자를 쓰는 것 같은데 게쇼크 월식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여러분 찾아보세요.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자, 월요일 있습니다. 월, 요, 예. 요가 뭔지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개치여비, 개치여비, 개치여비 하시면 됩니다. 요일은 여비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격월. 격은 뭐예요? 이 가로막히다, 사이가 있다 느낌이 있는 거니까 한 달마다 마다 정도 하면 되겠다. 격월, 격월 한 달을 빼먹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이 되겠죠. 그걸 격월이라고 하죠. 격월을 어떨 때 쓸지는 잘 모르겠다. 가크겠죠. 가크겠죠. 하도 많이 드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내월이죠. 우리 내월 이렇게 한자 좋아하는 사람들 내월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일본어 소리 읽어서 라이게츠, 라이게츠. 다음 달이 되는 겁니다. 라이게츠. 그리고 만월이 있는데 여러분 가득 찰 맞는 거니까 달이 가득 찬 거 뭐예요? 보름달. 그걸 일본은 만월, 보름달 해석해도 괜찮은데 만개츠, 만개츠라고 합니다. 보름달 뜻입니다. 달이 꽉 찬 거. 그다음에 연월, 해와 월이니까 읽을 때 냉개츠, 냉개츠 이렇게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설명할 게 하나도 없네. 그다음에 1월 1일 정월이라고 하잖아. 다른 달인데 그러니까 1월 1일 정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어 말하면 쇼가츠, 쇼가츠. 여기는 가츠라고 읽고요. 여기 앞에 연호할 땐 게지라고 읽고.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 가지고 일본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읽히는 게 많기 때문에 일본에 헷갈리는 게 그게 있습니다. 정월은 쇼가츠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은 쇼가츠보다는 12월 31일, 12월 맨 마지막 날 있잖아요. 오미소카라고 해가지고 그날이 가장 중요한 한 해를 매듭지는 날입니다. 또 구나 금월, 우리도 금월이라고 쓰는 분들 많습니다. 아직도. 지금 달이니까 지금 달, 이번 달에 되는 겁니다. 공개츠, 공개츠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말을 쓰겠어요, 이거 같은 말은요. 자, 명월이 있는데 밝은다, 밝을명 달월이니까 밝은 달을 메이게츠라고 합니다. 메이게츠, 메이게츠. 그다음 반달, 반달 보름, 그러니까 1개월에 반을 나눈 거죠. 반인데 한 달에 반이니까 그걸 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개째, 한개째 읽으시면 됩니다. 또 3일 월이라는 말이 있는데
3일이 나는 달인가? 이게를 3은 밑지라고 하니까 미라고 읽는 겁니다. 미카, 보통 3일은 달력상 3일은 뭐예요? 산내지가 미가잖아요. 아시나요? 달력상의 3일은 미가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 실제로 산니치라고 읽는 사람이 정말 많아가지고, 근데 원칙은 미가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를 짧게 읽는 거야, 또. 그것도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다른 치키니까 합성명사 돼서 츠가 즈로 바뀐 겁니다. 미가짓기, 미가짓기. 3일 월은 뭐냐면 초승달을 말하는 겁니다. 초승달 아닌가? 아무튼 미가짓기라고 합니다. 초승달은 뭐야? 처음에 뜨는 달인 초승달이겠죠. 이거 한자가 같은데? 아, 선월, 한자, 선월. 지난달이죠. 앞선자니까, 앞에 달 하니까 생개지, 생개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지난달이라는 뜻입니다. 쓰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월명. 자, 일본어로 풀었습니다. 달은 즈키. 아카리란 말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아카리가 되는 건데, 자, 즈키 아카리, 즈키 아카리, 달, 빛이 되는 겁니다. 결월자도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 하나 더 남았구나. 월야, 월야, 달이 뜬 밤인데, 우리 말하면 달밤이 되는 거죠. 이거를 보통 밤을 요르라고 읽는데, 요라고 읽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명사에서. 자, 달은 즈키, 밤은 요, 즈키요 하면 달밤이 되는 겁니다. 달밤에 취조한다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즈키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달월자는 됐죠? 달월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개견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견자. 큰 대자에다 점을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찍지 마세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쓰기형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점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어렵지 않죠. 근데 큰 대자에 점을 찍어도 왜 개가 되느냐. 근데 이것도 사용 문자입니다. 왼쪽 보시면 원래 이런 글자가 있었는데 이게 글자가 바뀐 겁니다. 다듬어져서 큰 대자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리고 뒷다리고 이 꼬리인가? 그다음에 귀인가? 대가리인가? 이런 식으로 옛날에 개 모양을 따서 이 개 견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갈 때 자원 같은 것도 있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자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잠깐 멈춰서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견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일본어 한자를 봤으면 뭘 해야 되느냐? 소리가 뭐냐? 그다음에 뜻은 뭐냐? 알아야겠죠. 첫 번째, 우리 견이라고 들렸고 일본 사람들은 캥이라고 들리는 겁니다. 발음 비슷하죠. 소리가. 자, 견의 일본어 소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자 안에 들어가든 캥, 캥, 그리고밖에 안 읽힙니다. 앞에 나온 다로요 같은 경우는 가츠, 게츠 두 가지를 이겼었잖아요. 치키를 한자 이 뜻으로 익히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좀 복잡하죠. 음을 읽었을 때 캥, 개견, 우리 견이고 일본은 캥이 되는 겁니다. 또 있죠? 개라는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이느, 이느, 이느라고 합니다. 개는 이느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내꺼 하면 되겠죠. 제가 알던 친구가 일본 유학 갈 때 자기 이름을 일본어 가타카나로 표기를 하잖아요. 신문을 할 때. 친구 이름이 인우야. 어지린, 어떤 한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인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한마디 했어. 인으라고 억지로 발음 잘 못해도 그렇게 표기하라. 대견점. 초등학교 1학년 공부하는 글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이겠어요. 기본 글자가 되는 거죠. 많지도 않아, 어휘도. 첫 번째, 우리 견원지가 날 때, 견원, 개와 원숭이 사르죠. 원숭이는요. 개와 원숭이 사이입니다. 견원, 소리 읽어서 캥에, 캥에. 그러니까 견원의 사이라고 해서 일본은 캥에 노 나카라고 합니다. 견원지가, 우리는 견원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이 간자를 쓰는데 캥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도견이죠. 눈이 멀다는 뜻인 건데, 그러니까 시력이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죠. 이끌다. 자, 네, 견입니다. 맹도견.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이끌어주는 개가 맹도견이죠. 이럴 때, 자음이 두 개나 있네요. 뭐덕개, 뭐덕개. 맹도견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견, 이름 있는 개죠. 이름 있는 거니까, 이름 명자니까. 명견은 매갱, 매갱. 자, 매갱. 원래 장음이니까, 매갱. 이 정도 발음하시면 됩니다. 또 일본 사람들도 매갱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애견. 여러분, 애견가신가요? 사랑하다. 사랑하는 개. 내가 사랑하는 개가 되는 거죠. 애견은 아이갱, 아이갱. 둘 다 소리를 읽었습니다. 객권이라고 하잖아요. 객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완동물, 얘네 펫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반려견, 반려모 이런 말 쓰잖아요. 존중하지 않은 말이긴 한데, 펫샵에서 개를 절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객권을 존중하시는 분들은 펫샵에 경매로 팔려온 그 개들을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개공장 얘기, 인공 수정시키고 임신 촉진지에 놓고 개 같은 경우는 발정을 해야지 이렇게 번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 갈렸어, 새끼 꺼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뭐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이 펫샵에서 파는 개를 못 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분양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개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개는 1년 내내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몸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는. 아무튼 저도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시골 어머니 계시는데 마당에 키우고 싶은데 사실은 개가 짖잖아요. 밖에서 짖자. 밖에서 마당에 키운다고 하더라도 짖으면 금방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못 키웁니다 지금. 그래서 안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무튼 투견입니다. 싸울 투자, 투쟁, 투지할 때 이것도 어려운 건 좀 아닙니다. 사실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다음에 개니까 싸우는 게 싸움개가 되는 거죠. 일본은 소리 읽어서 터어깨, 터어깨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안에 보시면 홍도자가 있잖아요. 맞죠? 존자가 있고 그러니까 소리를 여기서 가져왔겠죠. 아마도 두에서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어에서 이 글자의 발음에서 두에서 투를 가져온 겁니다. 뭔가 재밌는 사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투견은 터어깨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 계집이 있는데 이누노이에 하면 안 되겠죠. 일본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소옥인 일본어 옥하면 가게 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옥할 때 옥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집을 말하는 건데 작은 집이 되는 거죠. 개가 있는 작은 집. 한자는 견소옥입니다. 이렇게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일본어는 그냥 이렇게 써 있고 이누고야, 이누고야. 원래 작은 오두막 같은 걸 코야라고 하거든요. 근데 합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 코가 고로 바뀐 겁니다. 이누고야, 이누고야. 네? 이것도 가끔 많이 쓰는 겁니다. 집 지키는 개인데, 여러분, 1번, 2번, 3번 다 번자잖아요. 여러분, 주번은 뭐 아세요? 주번? 요새도 주번 있나? 그 주에서 학교에서 담당을 하는 친구를 주번이라고 하잖아요. 불침번, 불침번 아시죠? 아니다, 잠자다, 잠자지 않고 담당하고 지키는 사람이 불침번이잖아요. 불을 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번은 여기 지키다는 뜻인 겁니다. 그다음에 개니까 지키는 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권력을 지키는 개, 그런 나쁜 이미지도 쓰입니다. 이럴 때는 밤깽 이라고 합니다. 번견, 지키는 개. 네가 사람이지 밤깽이냐 이놈아, 그런 뜻을 쓸 수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들깨 있잖아요. 노라라면 들 야자가잖아. 좋을 양자긴 한데 노라라는 말은 들판, 박하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있는 개가 되는 겁니다. 읽을 때 노라이는. 들깨가 아니 우리 버려진 개들 많잖아요. 정말로. 1년에 10만 마리씩 버린다. 세상에 1년에 10만 마리 버리면 10만 마리 생각해 보세요. 참. 책임감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불편해지고 자기가 개가 병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개를 돌보지 못하게 되면 버립니다. 그리고 왜 길러? 그다음에 자견, 어린이 아이 자니까 새끼 개가 되는 거죠. 작다는 코가 코도모, 아이 할 때 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개니까 작은 개에서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코이는. 여러분 고구마 아세요? 고구마?
일본어 고구마는 사츠마이 먹는데, 먹는 고구마는 사츠마에서 난 마 종류라고 해서. 네, 일본의 고구마 하면 뭔지요? 그 마가 곰입니다. 코는 작다, 여기. 그러니까 새끼 뭐 했을 때는 앞에 코를 붙이면 전부 다입니다. 고구마. 그러니까 새끼 곰이 되는 거죠. 고양이는 이누니까 코네코 하면 새끼 고양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또 진갠데, 마케르란 말이 지다는 말입니다. 패자도 있잖아요. 붙자거든요. 이것도 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케르. 패자를 쓰기도 하지만, 마케르, 이글동 내가 눈 떨어지고 하면 명사형이 되니까 짐 정도 되는 겁니다. 패함, 이누니까 뭐 되는 거죠? 패배자, 마케르. 세상에 투쟁하다, 뭔가 자기 일이라든가 사업이든가 그런 거에서 져버린 사람을 마케르라고 합니다. 안 좋은 말이죠. 몇 번 이거 도전을 해야지. 좀 지면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마케인. 이거 아주 비아냥거리고 했는데, 비아냥거리는 뭐야? 히니끄오 이으란 말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번 하신 분들은? 너무 쉬운 부분이라. 그리고 우리가 가끔 들어보는 거,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견마지로. 겐바노 로라고 합니다. 우리 견마치, 갈질자 써서 지가 보조서로 뭐뭐 의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마, 개와 말, 우마, 말이 우마인데 그걸 캔바라고 읽었습니다. 의, 로는 노고, 애씀, 힘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개나 말처럼 내가 몸 바쳐 희생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높은 녀석들한테 힘이 있는 녀석을 위해서 내가 개와 말처럼 고생을 하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 일본 육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일본은 육군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옛날 역사 다 해놨는데 설명 안 돼.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글을 썼다고 하잖아요. 편지를. 그래서 견마지로가 거기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개와 말처럼 열심히 애쓸 테니까 좀 뽑아주세요라고. 대단하다.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설명이 나와 있네.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견마지로가 그때 어떤 말이 있냐면 겐바노 추오 츠크스 개신 내 고자의만 견마 개와 말 같은 충성을 츠크스 다할 개신 내 고자의만 결심입니다 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제 책에는 이런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일본어 한자 책에는 재밌더라고.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막 넣어놨는데 그렇게 한자만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번자는 언제쯤 할지 잘 모르겠고 이번 강의에서는 월, 달월자 일본어는 소리가 두 개입니다. 게츠, 가츠 그리고 한자어도 일본어는 뜻으로 읽는 게 있기 때문에 치키라고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키가 대부분 합성명사의 뒤에 오면 앞에 치에 땡땡 점점이 붙어서 즈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열심히 외우세요. 여러분 이게 초승달로 보이세요? 초승달? 얼마 전에 초승달이 떴던데 어젠가 그쪽에 본 것 같은 제가. 자, 그 다음에 개견자는 읽을 때 캥이라는 소리가 있다. 뜻은 이누다. 그리고 이 정도만 외워도 충분히 일본어 마스터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일본어 한자는 따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일본어 그 자체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자 가볼까요?